나이가 먹으면 사람은 누구나 쓸쓸함을 맛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제각기의 삶을 살아가고 집안이 한산해지면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점점 사라지지요. 그 공허하고 쓸쓸함은 생각보다 깊고 때로는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인연을 찾아볼까 하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어서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덜 외롭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품게 됩니다. 특히 혼자가 된 뒤 찾아오는 허전함과 쓸쓸함은 사람을 쉽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누군가 따뜻한 말을 건네면 곧바로 마음을 열고 싶어집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재혼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이유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른 채 외로움과 쓸쓸함에 이끌려 재혼을 선택한 분들은 상상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노년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재혼을 했다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진 경우, 마음의 평화가 송두리째 흔들린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분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몇 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살고 있었고 외로움이 깊어질 때쯤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늘 함께 시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다시 따뜻하고 포근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남자는 그녀의 재산을 조금씩 요구했고 결국 집 한 채를 팔아야 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 의견을 묻지 않았냐? 자식들의 원망은 끝이 없었고 노년의 평화는 송두리째 깨졌습니다. 또한 남성분은 젊은 시절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혼자 늙고 싶지 않다며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난 아내의 자녀들과 경제적 문제로 끊임없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몫이다라는 말에 마음이 상했고 새로운 가족에게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늘 외로운 가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에 다시 집을 세우는 것은 이미 지은 집을 허무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단순히 재혼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경고하는 지혜입니다. 노년의 생활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함께 성장하며 기반을 쌓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각자의 삶이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가족, 재산, 건강, 생활, 습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가볍게 넘기면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특히 노년에는 경제적 기반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젊을 때처럼 다시 일어나 새로운 재산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자녀와의 관계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재혼을 결정하면 자신이 평생 모아온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혈연이 아닌 가족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것은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상속이나 재산 문제는 이 갈등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명예와 평화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오랜 친구들과도 멀어지며 새로운 배우자와도 결국 마음을 맞추지 못하는 외로운 노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늙어 죽어도 재혼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하나씩 풀어 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재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현명하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에 휩쓸려 서두른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뒤흔드는지, 그 안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삶에서 재혼으로 인해 가족과 갈등을 겪은 사례와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이야기부터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경고를 정량용의 지혜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해 작은 집 한 채와 퇴직금을 마련한 분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지내는 세월이 길어지자 외로움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이제라도 짝을 만나 함께 지내라 권유하는 말이 잦아졌고 결국 한 식당에서 한 여성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정했고 예뻤으며 처음부터 따뜻한 말로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혼자 계시다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저와 함께라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남성분의 가슴은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간 교제를 이어가던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서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집안에 웃음이 돌아왔고 식탁에는 오랜만에 두 사람의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새 아내가 그의 재산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집은 누구 명의예요? 퇴직금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이라 여겼지만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결국 아내의 자녀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새 가정을 꾸렸으니 재산도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어요. 남성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의 노후와 친자녀를 위해 쓰려 했던데 새로운 가족이 그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졌고 자신의 친자식들도 아버지는 왜 우리와 상의도 없이 결혼했냐?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그는 결국 모든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새 아내와의 관계도 더 이상 화목하지 않았고 경제적 부담만 남았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완전히 깨졌고 그는 종종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했다. 후회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여성분들에게도 많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같은 교회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는 항상 친절했고 예배 후 커피를 함께 마시며 외로운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그 남자의 가족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결혼했으니 어머니 재산은 함께 쓰는 게 맞지 않느냐. 노골적인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새 남편은 자녀들의 말에 휘둘렸고 여성은 결국 평생 지켜온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친자녀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어. 그 말에 그녀는 매일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 재혼할 때 가장 큰 갈등은 가족과 재산입니다. 이미 각자의 삶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두 가정이 합쳐지면 자녀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혈연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감정적입니다. 정량용은 이런 상황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늙은 몸으로 새 집을 세우면 옛정이 흩어지고 새 정은 깊지 못하다. 그는 노년의 재혼이 가족 간의 오랜 정을 허물고 새로운 인연조차 깊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기존의 정체성과 가족 체계가 약해지고 새로운 관계가 이를 대신하기 어려워 정서적 혼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재혼은 경제적 이해가 얽히며 가족 유대가 쉽게 갈라집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선택한 재혼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슬픔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은 등을 돌리고 새로운 배우자와도 불화가 생기며 경제적 기반마저 흔들리는 현실.
이것이 첫 번째 큰 경고입니다. 다음으로는 재혼 후 자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생활 기반 붕괴의 문제를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왜 노년의 재혼이 금전적 위험을 동반하는지 풀어보려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평생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크게 맞닥뜨리는 두 번째 벽은 바로 경제적 손실입니다. 사랑을 위해 선택한 재혼의 결정이 평생 쌓아온 재산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한 여성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마련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던 그녀는 외로움에 지쳐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경제적으로 문제없어 보였고 다른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은퇴 후 소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생활비는 물론 병원비, 심지어 그의 성인 자녀들의 생활 지원까지 자연스럽게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가 임대료까지 모두 생활비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노후에 안정된 기반이 빠르게 허물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상대가 가진 부채나 경제적 책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되면 서로의 부양 의무가 생기고 경제적 위험이 공유됩니다. 결혼 전에 상대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늦게 빚을 알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 문제는 심각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지출은 병원비와 간병비입니다. 재혼으로 인해 상대의 건강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평생 모아둔 돈이 예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점을 예리하게 간파했습니다. 늙어 가산을 지킬 자는 신중하라. 타인의 삶을 등에 지면 내 삶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또한 법적 절차에서도 복잡함이 생깁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 사망 시 상속관계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새 배우자나 그 자녀에게도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심리적 갈등도 함께 찾아옵니다. 친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경제적 위협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평생 함께한 가정을 두고 왜 이제와 다른 가정을 만드는가? 이러한 감정은 서운함을 넘어 노골적인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경제 문제는 가족의 정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불씨가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생활 기반의 붕괴입니다. 평생 익숙했던 삶의 패턴이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거주지를 옮겨야 할 수도 있고 생활비 관리 방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의 습관이나 그 가족들의 방문이 잦아지면 정서적 안정이 깨집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일상과 예측 가능한 생활입니다. 하지만 재혼은 이 모든 균형을 흔듭니다. 특히 이미 정착한 공간과 생활 패턴을 새로운 관계를 위해 포기하는 순간 정서적 안정은 무너집니다. 한 남성분은 퇴직 후 오랜 세월 살아온 아파트를 팔고 새 아내의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그는 친구도 익숙한 병원도 없는 곳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내가 왜 내 기반을 버렸을까? 그는 깊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정약용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늙어 집을 옮기면 마음도 떠돌고 정도 떠난다. 삶의 후반기에 안정된 기반을 잃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재혼으로 인한 생활 기반 붕괴는 경제적 손실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경제적 부담과 기반 붕괴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노년에는 한번 무너진 재정과 생활을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재혼이 가져오는 정서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을 꿈꾸며 시작한 새로운 인연이 어떻게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드는지, 왜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지 정약용의 통찰을 빌려 풀어보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은 바로 정서적 고립입니다. 사랑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처럼 보입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느낀 적막과 외로움이 새로운 사람의 존재로 사라질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한 여성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몇 년간 홀로 지내다 같은 나이대의 남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대화와 동반자로서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쉽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평생 친구들과의 모임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새 남편은 그녀의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을 제한하고 자신의 지인들과만 어울리길 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오래된 친구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인간관계가 서서히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감수했지만 점점 고립감이 커졌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노년기는 기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기혼자들의 친구 관계는 대부분 배우자와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배우자가 기존의 관계를 불편해하거나 통제하려 할 때 정서적 고립이 심화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현상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 새로운 정을 맺으면 옛정이 사라진다. 새 정은 얕고 옛정은 깊어 읽기 어렵다. 오랜 세월 쌓아온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혼은 그 소중한 인연을 끊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재혼하면 자녀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경제적, 정서적 갈등이 얽히면서 빠르게 불편함과 반발로 바뀝니다. 어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리고 오신 뒤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니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있던 공간이 낯선 사람이 지배하는 느낌이었어요. 점점 아버지를 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재혼은 자식과 부모의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의 정서적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감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친구, 자녀, 친척 등 평생 이어온 관계, 심리적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재혼은 이런 상황을 약화시켜 새로운 불안과 외로움을 불러옵니다. 게다가 새로운 배우자와의 갈등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직장, 사회생활, 육아 등 다른 삶의 요소들이 감정적 완축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생활 대부분이 집과 배우자에게 집중됩니다. 그만큼 작은 갈등도 큰 상처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정을 잃어 깊어지며 새로 맺은 정은 풍파 앞에서 쉽게 깨진다. 새로운 관계가 예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강하게 읽게 우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재혼은 사회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전통적 가치관이 강한 세대에서는 왜 저 아이의 새 가정을 만드나 하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평가가 관계 안에서 미묘한 불안을 키웁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친구들이 점점 연락을 끊더군요.
나를 배신자로 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한 선택 하나가 내 사회적 지위까지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외로움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더 깊은 정서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자녀와의 신뢰가 흔들리며 사회적 연결망마저 끊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분명 소중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젊을 때와 달리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정약용의 지혜처럼 늙어서 정을 찾기 전 옛정의 깊이를 헤아려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상속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재산과 법적 권리의 복잡성을 통해 노년의 재혼을 결정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는 영역은 바로 법적 문제와 재산 분쟁입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동질감을 바라고 시작했지만 결국 돈과 상속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나이도 있고 큰 재산도 없으니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적 권리와 의무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60대 중반에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 재혼을 선택했지만 몇 년 뒤 건강이 악화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병원비와 요양비를 두고 새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가족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새 아내는 법적 배우자로서 재산 사용을 결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상속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고 아버지는 병상에서 그 모습을 보며 큰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민법상 재혼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배우자는 상속 1순위이며 자녀들과 함께 재산을 분할받게 됩니다. 즉, 오랜 세월 함께한 자녀들이 있어도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면 상속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정약용은 생전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정은 변하나 법은 변치 않는다. 새 정을 맺어도 옛 자식의 몫은 다툼이 된다. 감정이 아무리 따뜻해도 법적 권리는 냉정하게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재혼 후 법적 문제는 상속뿐 아니라 생활비와 재산 관리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노년 재혼은 서로의 경제력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이나 퇴직금, 부동산 소유권 등 복잡한 재산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재혼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오랜 기간 혼자 살다 70대 초반에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소득도 적고 단순히 마음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남편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그녀는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해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엔 경제적 파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기존 가족뿐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도 법적, 재정적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과 연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재혼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 변경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재혼하면 기존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법적 권리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세계를 가려면 법과 제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정은 사람을 살리나 법은 살피지 않으면 화가 된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충동으로
결혼을 결정하지 말라는 깊은 경고입니다. 또한 재혼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자녀 간의 상속 갈등입니다. 본인의 친자녀와 새 배우자의 자녀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심각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죄책감과 정서적 스트레스는 매우 큽니다.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일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며 나중에 재산 문제로 더 큰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분명히 하고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죽음 이후까지 갈등이 이어집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반드시 사전에 재산 분리와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법적 현실을 외면하면 가족과 본인 모두 고통을 받게 된다. 재혼을 고려한다면 혼인 전 재산 분할 계약이나 유언장 작성 등을 통해 명확히 권리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에만 기대어 이 중요한 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와 같은 삶의 현실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늙어서 길을 가고자 하거든 마음을 다스리고 법을 먼저 묻고 자손의 눈물을 살펴라. 감정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것이 노년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꿰뚫어 보았습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이 아닌 법적 경제적 안전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하고 남은 생을 분쟁과 불안 속에서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혼이 가져오는 건강과 심리적 안정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을 찾아 떠난 길이 어떻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현실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가장 크게 간과하는 것은 건강과 심리적 안정입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를 치유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관계가 몸과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배우자의 존재가 외로움을 덜어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아픈 날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상이 함께 시작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긴장이 찾아옵니다. 한 여성분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랜 외로움 끝에 60대 후반에 재혼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생활 습관과 자신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식사 습관, 잠자는 시간, 심지어 TV를 보는 취향까지 달랐습니다. 사소한 일들이 계속 부딪히며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위험과 고혈압이 동시에 악화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서적 스트레스가 당신의 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노년의 새로운 결혼 생활은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일과 친구 관계 등 감정 해소 통로가 많지만 노년에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배우자 관계에 집중됩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몸에 전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의 피로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 정을 새로 맺으면 마음이 요동하고 병이 그 틈을 탄다. 새로운 정은 설렘을 주지만 동시에 불안과 피로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70대 초반에 같은 나이대의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동반자를 만났다며 행복해했지만 새 아내와의 잦은 다툼에 혈압을 높이고 가슴 통증까지 유발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심근경색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버티지 못할 줄은 몰랐다. 노년에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심리적 회복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정약용의 사상을 담은 말로 이런 문구가 전해집니다. 늘 것의 길을 가면 마음이 달라붙어야 하나 달라붙지 못하면 병이 된다. 즉, 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몸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노년에는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흔듭니다. 혼자 살아갈 때는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면 그 모든 균형이 깨집니다. 일상의 작은 규칙들이 흔들리고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내 삶에 누군가가 다시 들어오니 집이 더 이상 내 공간 같지 않았다. 젊을 때는 가족을 돌보는 게 당연했지만 노년에는 이미 스스로를 돌보는 삶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타인을 위해 조율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 삶의 만족도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새 결혼을 한 사람 중 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느끼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적 건강 문제와 심리적 불안이 동시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나이 들어 정을 맺는 것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잃을 위험을 함께 불러온다. 젊을 때와 달리 마음의 유연성이 줄어든 노년에는 새로운 사랑이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음을 그는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또 한 가지 노년에 재혼을 하게 되면 건강관리와 생활 패턴이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이 간병인이 되어야 하고 본인도 지병이 있다면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결국 서로를 돌보려다 둘 다 지쳐버리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처음에는 설렘과 행복을 꿈꾸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갈등, 긴장, 책임감이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이 남긴 조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늙어서 몸을 아끼고 마음을 지켜야 오래 산다. 재혼을 택하기 전 내 마음과 몸을 먼저 살펴라.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유를 종합해 왜 노년에는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 더 현명한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며 여러분이 삶을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재혼을 선택할 때 놓치기 쉬운 여러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고 새로운 행복을 찾겠다는 마음이지만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새로운 가족을 꾸리며 기존의 인연과 관계가 끊길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지내온 친구, 자녀, 친척과 이 깊은 신뢰가 재혼으로 흔들리며 정서적 고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 문제와 재산 분쟁이 사랑의 온도를 빠르게 그리고 쉽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속, 연금, 빚과 채무,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와의 갈등까지 모두가 예기치 못한 소송과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새로운 관계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노년의 몸과 마음은 젊을 때보다 훨씬 약합니다. 낯선 생활 패턴과 감정적 긴장이 질병을 악화시키고 우울과 불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오래전부터 이런 삶의 무게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새 정을 맺으려면 10번 마음을 살피고 100번 몸을 돌아보라. 옛 정을 버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법과 병이 그 틈을 탄다. 오늘 우리의 고민과 너무 닮은 지혜입니다. 사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는 사랑은 노년의 평화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혼자가 두려워 급히 새로운 길을 택하기보다 내 삶의 기반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서적 안정, 경제적 안전망, 기존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충분히 살핀 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감정만으로 재혼을 결정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충동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최소한 몇 달, 몇 년 이상 서로의 생활 습관, 재정 상태, 가치관을 깊이 대화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법적 재정적 준비를 반드시 하세요. 혼인신고 전후로 재산분할 계약, 유언장 작성, 연금 및 상속구조 확인은 필수입니다. 사랑이 법적 현실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재혼은 본인과 자녀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셋째, 기존 관계를 존중하고 유지하세요. 새로운 사랑이 생겨도 오랜 친구와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새 배우자가 이를 불편해 하더라도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연결망이야말로 노년의 여러분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넷째,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새로운 생활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의학적 상담을 받고 정서적 안정감을 지킬 방법을 준비하세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 마음을 지키고 몸을 아껴야 한다. 정을 택할 때는 스스로를 먼저 살펴라. 이 말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하느냐보다 어떻게 나를 지키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붙잡는 대신 내 삶을 먼저 다독이고 내 안에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외로움이 크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조급함으로 내몰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한 사랑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사랑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삶은 길고 행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현명한 시선과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년의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험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깊은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따뜻한 노년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노후의 온기였습니다.